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설정이 켜져 있으시면 계좌번호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 설정 하나 때문에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집 주소까지 말이죠. 저는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설정들이 기본으로 켜져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7가지 설정만 바꿔주시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보안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아들, 딸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너무 위험하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만 투자하셔도 평생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실까요? 첫 번째 설정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기능입니다. 클립보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신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중요한 내용을 길게 누르시면 복사하기라는 버튼이 나오죠. 그걸 누르시고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우리가 복사한 내용이 잠깐 저장되는 임시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복사하셨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복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 클립보드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성 앱이 사람들의 클립보드를 몰래 들여다보다가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 중에는 계좌번호를 복사했다가 그 정보가 새어나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복사 기능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한 개인정보는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겁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복사를 하셨다면 바로 다른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덮어 씌워주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복사하시면 이전에 복사했던 민감한 정보가 지워집니다. 또 하나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클립보드 내용을 직접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보드가 올라온 상태에서 클립보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복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 없는 내용들은 하나씩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은행 업무를 보신 후에는 꼭 이 작업을 해주세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한테 용돈 보내려고 계좌번호 복사했는데 이런 위험이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에 숨겨진 기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기능인데 바로 클립보드 화면 캡처 저장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때 키보드 위쪽을 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클립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화면 캡처한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모르시는 사이에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스크린샷을 찍으신 적 있으시죠? 건강검진 결과나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문제는 이런 민감한 화면들이 카카오톡 클립보드에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자녀분한테 보냈는데 나중에 카카오톡 클립보드를 확인해 보니 그 이미지가 몇 달째 저장되어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켜시고 아무 대화방에나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올라오죠.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웃는 얼굴 모양, 사진 모양 등 여러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모 모양으로 생긴 클립보드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클립보드 화면 캡처 저장이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이 버튼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걸 눌러서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버튼이 회색으로 변하면 이제 화면 캡처한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카카오톡 클립보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정 하나만 바꿔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이미 저장된 민감한 이미지들이 있다면 하나씩 삭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클립보드에서 이미지를 길게 누르시면 삭제 옵션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설정입니다. 바로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켜져 있으면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고스란히 삼성이나 구글 같은 회사로 전송됩니다. 진단 데이터가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쉽게 말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하루에 몇 번 켰는지, 밤에 몇 시까지 폰을 봤는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같은 정보들이죠. 처음에는 앱이 오류 났을 때 고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련 정보를 자주 찾아보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관절 영양제, 혈압약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검색한 걸 어떻게 알고 광고를 보내는 거지 하고 신기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진단 데이터를 통해 사용 패턴이 분석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내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까지 회사에서 알고 있다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정보들이 바로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생활이 너무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게 불편하실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런 기능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삼성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설정 아이콘은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항목을 찾아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들어가시면 또 여러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타 개인정보 설정이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해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개인정보 설정에 들어가시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옆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현재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체크박스를 눌러서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체크가 사라지고 회색으로 변하면 이제 진단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면 앞으로는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요. 조금 더 사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몇 년째 내 정보가 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끄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신기해 하시면서도 조금 무서워하시는 현상입니다. 바로 맞춤 광고 때문인데요. 어제 친구랑 무릎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관절 영양제 광고가 막 떠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내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행히 스마트폰이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광고 아이디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광고 아이디는 쉽게 말해서 내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개인 번호표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광고를 클릭하는지 모든 정보가 이 번호와 연결되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광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판단해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손주들 용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분은 손주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아이들 용품 광고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손주 돌잔치 선물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셨는데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아기용품 광고만 계속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는 이미 다 컸는데 기저귀 광고가 계속 나와서 답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맞춤 광고가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무서우실 수 있죠. 특히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행히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면 맞춤 광고가 크게 줄어들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설정에 들어가신 후에 위쪽에 있는 검색창에 광고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광고 관련 설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광고라는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광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면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내 관심사나 행동 패턴 정보는 모두 리셋됩니다. 그래서 맞춤 광고가 훨씬 줄어들어요. 물론 광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개인 취향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광고들이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나 봐요.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살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배터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앱 관리인데요. 분명히 스마트폰 화면은 껐는데 왜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밤에 충전해서 100%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80%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들 때문입니다.
백그라운드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앱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씨 앱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날씨 앱을 직접 켜지 않아도 이 앱은 뒤에서 계속 날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뉴스 앱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계속 정보를 받아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앱들까지 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소모하고 더 중요한 건 인터넷으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할아버님께서 스마트폰을 사신 지 몇 개월 됐는데 배터리가 하루도 못 간다고 하셔서 확인해 봤더니 평소에 사용하지도 않는 게임 앱이 20개 정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앱들이 광고를 받아오고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느라 계속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할머니께서 요즘 데이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살펴봤더니 쇼핑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번도 구매해 보신 적이 없는 앱들까지 말이죠. 이런 백그라운드 앱들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앱들이 내 위치 정보나 사용 패턴을 계속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터리 설정에서 백그라운드 사용량 제한이라는 옵션을 찾아주세요. 이 기능을 켜시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들의 백그라운드 활동을 자동으로 제한해 줍니다. 더 확실한 방법도 있어요. 앱 설정에서 개별 앱들을 절전 모드나 깊은 절전 모드로 설정하는 겁니다. 특히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게임 앱이나 쇼핑 앱들은 깊은 절전 모드로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갑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앱들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동안 배터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보안 문제입니다. 바로 사진에 숨어있는 위치 정보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손주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시거나 SNS에 올리시죠. 그런데 혹시 그 사진 안에 우리 집 정확한 주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진의 주소가요?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가죠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GPS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 태그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장소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사진 파일에 함께 저장됩니다.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우리 집 정확한 좌표가 손주 학교 앞에서 찍었다면 학교 위치가 그대로 기록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예쁜 손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한테 보내셨는데 그 사진에 집 위치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다행히 가까운 분들한테만 보내신 거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악용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분이 여행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숙소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었다고 해요. 내가 어디서 잤는지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니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사기꾼들이 이런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 정보를 통해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알아내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기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럼 사진을 아예 안 찍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 기능만 꺼주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치 태그라는 항목을 찾아주세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위치 태그를 눌러서 꺼주세요. 버튼이 회색으로 변하면 이제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찍어둔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사진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정보 버튼을 눌러보세요. 만약 위치 정보가 나온다면 그 사진들은 조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는 원본 대신 편집된 사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을 편집하면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거되거든요. 손주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네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정만 바꿔놓으시면 안전하게 사진을 즐기실 수 있어요. 7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와이파이 보안에 관한 것입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하셨던 기능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 보내실 때도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유튜브 보시고요. 그런데 한번 연결했던 와이파이는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아, 편리하네. 비밀번호 다시 칠 필요도 없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카페의 와이파이 이름이 커피숍 무료 WIFI라고 해볼게요. 해커는 커피숍 무료 와이파이처럼 비슷한 이름으로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그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글자만 다를 뿐인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내가 뭘 하는지 모든 활동이 해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님께서 평소 자주 가시던 은행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노출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지하철역에서 무료 와이파이에 자동 연결되었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하철 공사 무료 WIFI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지하철 공사 무료 와이파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아이 하나 차이인데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 앱을 열고 연결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연결 설정에 들어가시면 WI-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WI-파이 설정에 들어가신 후 오른쪽 위에 점 3개로 된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급 설정이라는 옵션이 나올 거예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자동 연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끄시면 앞으로는 와이파이에 수동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이미 저장된 와이파이 목록도 점검해 보세요. WI-파이 설정에서 저장된 네트워크를 확인해서 기억나지 않거나 이상한 이름의 와이파이가 있다면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매번 비밀번호 치려면 귀찮을 텐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주 가시는 곳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나 자녀분 집의 와이파이만 자동 연결로 설정해 두시고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수동으로 연결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보안 설정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으시다 보면 가끔 이상한 링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무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립니다. 같은 메시지와 함께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같은데 하고 링크를 누르셨다가 갑자기 앱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앱들이 악성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더니 앱 설치 화면이 나왔다고 해요. 정부에서 주는 건가 보다 하고 설치했는데 그 앱이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앱이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가짜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했더니 그 후로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작동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앱이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악성 앱들은 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출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앱들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다른 곳에서 오는 앱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런 위험을 막는 설정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 앱을 열고 보안 및 개인정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에 들어가시면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타 보안 설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타 보안 설정에 들어가시면 알 수 없는 출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확인해 보시면 크롬, 삼성 인터넷, 카카오톡 등 여러 앱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앱들을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나 카카오톡 같은 앱들이 허용됨으로 되어 있으면 위험해요. 이런 앱들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거든요. 각 앱을 하나씩 눌러서 허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내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러도 앱이 설치되지 않아요. 설치가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필요한 앱을 설치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분께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네요. 이런 설정이 있는 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보안 설정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전부 다 하시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어려우시다면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클립보드 관리입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복사하신 후에는 꼭 다른 내용으로 덮어 씌우시거나 삭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를 꺼두는 겁니다.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외부로 전송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2가지만 해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설정들도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한테 부탁도 못하겠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마음 편히 하시고 가족 사진도 걱정 없이 찍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